세 번째로 소리를 어떻게 만드느냐. 불면 돼요. 불면 바람이 나오겠죠. 바람 소리는 여러분들이 잘 많이 들어봤지만 우산을 쓰고 가거나 뭐 어디를 갈 때 바람이 불면 슉 하는 이런 스치는 소리들이 들리게 돼요. 이런 스칠 때 바람이 여기에 부딪히고 저기에 부딪혀 가지고 제각각인데 이런 스치는 소리를 다 모아놓고 이 음높이로 살펴보니까 사람이 들을 수 있는 모든 소리 성분들이 그 바람 소리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죠. 그러니까 그런 소리를 이렇게 관이라 그래가지고 불어 넣으면 그 관의 길이에 따라 가지고 공명음이 거의 결정이 되어버려요. 이렇게 공명음이 결정이 된다는 것은 그 길이에 따라서 고유한 진동수가 살아남게 된다는 거죠. 그래서 불 때는 모든 소리지만 이 간의 길이에 가지고 피리의 길이에 따라 가지고 특정 음만 살아남아서 그래서 이렇게 소리가 들리는 것을 우리는 관악기라고 이야기해요. 색소폰도 그렇고 트럼펫도 그렇고 피리도 그렇고 리코더, 플룻 전부 그렇게 돼 있죠. 피리하고 플루트하고 차이가 뭐예요? 피리는 구멍이 뭐 몇 개밖에 없어요. 근데 플루트는 많이 있잖아요. 그 길만 길수록 여러 가지 배음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. 배음이 많이 만들어지는 악기들은 좀 부드럽다 그래요. 즉 음폭을 넓게 잡기 때문에 사람이 그런 음폭이 넓은 이런 복합음을 되게 부드럽게 느끼고 고운 선율이라고 이야기를 해요. 부드러우니까 고운 거죠. 이게 고운 선율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는 거죠. 또 하나가 소리는 이렇게 스치면 소리가 나오게 돼 있어요. 스치면 우리가 봐요. 이게 피부도 스치면 소리가 나죠. 이렇게 슥슥 할 때 피부 표면이 어느 면이 닿았다 안 닿았다 그러면서 복합적인 소리가 들려요. 그래서 역시 이렇게 스칠 때 나오는 옷을 스쳐도 마찬가지. 이런 스칠 때 나오는 소리가 결국은 모든 음폭의 소리를 다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. 이렇게 다 포함하고 있으면은 결국은 그 소리가 바로 우리가 마찰음이라고 할 수 있는데, 이런 마찰음은 결국은 모든 소리를 다 주고 이 스쳤을 때 고유한 물체에서 고유한 진동수만 살아있다 그러면 특정 음만 걸러낼 수가 있게 되는 거죠. 이렇게 스치는 예가 뭐예요? 바이올린을 할로 킨다든가, 그죠? 또 여기에 뭐 여러가지 비올라, 첼로 이런 것들이 활로 다 스치는 거죠. 스르륵 하는데 그때 줄을 길이에 따라서 고유한 진동수가 살아남아서 그래서 특정음이 요 몸체 안에서 울려가지고 큰 소리로 유발이 되는 그런 논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소리가 만들어지는 원리는 크게 네 가지 기본 원인 때문에 그래요. 그 기본 요인들은 전부 다 한결같이 처음에는 넓은 음폭을 갖는 것으로 우리가 기본기를 만들고 그게 특정 물체, 특정 길이에 닿았을 때 특정 음만 결국 살아남고 소리가 들리게 된다. 그래서 그게 악기가 이루어진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. 얼마나 했어요? 40분 했어? 잠깐 물 한 잔. 그래서 우리가 소리가 만들어지는 원리는 크게 네 가지 기본 원인 때문에 그래요. 그 기본 요인들은 전부 다 한결같이 처음에는 넓은 음폭을 갖는 것으로 우리가 기본기를 만들고 그게 특정 물체, 특정 길이에 닿았을 때 특정 음만 결국 살아남고 소리가 들리게 된다. 그래서 그게 악기가 이루어진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. 얼마나 했어요? 40분 했어? 잠깐 물 한 잔 마실게요. 네? 지금 남은 페이지가 좀 남았어요. 그 남은 페이지는 뒤로 돌리면 되죠. 보니까 공명을 한 페이지만 있는데 공명만 해도 한 챕터 이야기 할 수 있는데, 그리고 이건 지금 자격증 시험 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. 할까요? 예, 소리를 우리가 발생하는데 특히 기준음을 만들어내는 데는 널리 사용하는 것이 소리굽새라고 할 수가 있어요. 이 소리굽새는 그림으로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생겼죠.
여기서 이렇게 보면은 여기를 치게 되면 요게 이 쇠가 흔들리게 되겠죠. 이렇게 갔다가 탄력에 의해서 다시 복귀가 되고 하는데, 가면 결국 공기를 밀고 다시 당기고 밀고 당기고 이것을 반복하게 된다는 거죠. 그래서 이 두께하고 길이에 비례하는데, 이 길이가 얼마나 탄력을 갖고 있느냐 뭐 이런 거가 두께에도 관계 있어요. 그래서 이 길이의 자성에 관계 있고, 아무튼 또 여기 요 두께에 반비례하고 뭐 이제 여러 가지 주파수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소리굽새를 잘 보시면 알지만 요 길이가, 이 사이즈 길이가 결국은 특정 음을 걸러내는 아주 중요한 요인이다. 이 소리굽새도 타악기처럼 두드려야 돼요. 소리를 만들어내려면 노크를 탁 하고, 그럼 여기에 고유한 진동수가 있어 가지고 그 진동수는 결국 이거 탄력, 딱 쳤을 때 쇠가 갔다가 탄력에 의해서 되돌아오고 다시 갔고 이런 것을 자기 혼자 이렇게 계속하게 되겠죠. 이게 만약에 이 탄력이 아주 좋다 그러면 오랫동안 그 이제 떨림을 유발을 오랫동안 지속할 것이다. 그래가지고 소리가 밀었다가 다음에 당겼다가 밀었다가 당겼다 하면서, 밀 때는 진하게 당길 때는 연하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소리가 윙윙윙윙 그런 소리로 윙 하면서 흔들리는 소리로 들리고, 이런 소리를 요 통에서 받아가지고 좀 크게 키워주는 역할을 해요. 왜냐하면 이 통 속에서 울리면 이 자체가 진동이 돼가지고 이 내부 공기가 결국은 즉 울림을 유발하게 되고, 그래서 큰 소리로 오랫동안 유지가 될 수 있는 그런 비결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이것은 대부분 이렇게 온도에 의해서 이렇게 말굽처럼 생겨 있는 이런 그 소리 굽새가 결국은 물리적으로 바뀌질 않으니까, 그래서 변형이 안 일어나서 이 피아노 조율을 한다든가 또 여러 가지 기본음을 잡는데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. 그래서 피아노 조율이나 음향 실험기구, 이 기본을 잡는, 기준을 잡는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. 그래서 길이에 주로 관계되고 그 두께라든가 이런 쪽에도 이제 결국은 영향을 받는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. 자, 이렇게 소리의 기준으로 만들어지는 소리 발생 장치를 소리 굽새라고 그랬어요. 그럼 거기에 이어가지고 소리가 만들어지면 결국은 이 소리는 잘 듣기 위해서, 잘 저장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 아니겠어요? 그죠? 내가 말을 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강의를 잘 듣기 위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. 그러면 발생하는 것도 있지만은 그 소리가 전달이 돼 가지고 여러분들의 귀에 결국은 고막을 잘 울려야 되겠죠. 그러면 그 사이에는 여러 가지 미디어라고 그래가지고 소리 전달 경로라는 게 존재해요. 뭐 고체일 수도 있고 액체일 수도 있고 기체일 수도 있다는 거죠. 여러 가지 미디어들이 존재하는데 이것마다 결국은 소리의 전달 특성이 다 다르다는 거죠. 왜 그러냐면 어차피 분자 구조, 원소의 분자 구조를 이렇게 흔들어 가지고 밀었다 놨다 밀었다 놨다 하면서 흔들어서 저 파동을 유발해서 진행하다 보니까 그 내부의 분자 구조가 엉성하게 되어 있느냐 밀하게 되어 있느냐 이런 거에 따라 가지고 전달 사항이 속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달라진다. 여기 보면은요, 공기 중에서 전달이 될 때, 또 물속에서 전달이 될 때, 또 일반적으로 뭐 강철이라든가 이렇게 고철로 전달될 때 다 다르다는 거죠. 그리고 내가 지금 말을 하면 여러분들이 바로 공기를 통해서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공기를 해서 마이크로폰에서 수집이 돼 가지고 저장장치에 저장이 됐다가 다시 전선을 타고 가서 뭐 여러 경로를 거쳐가지 하죠. 이런 다단계의 어떤 전달 경로를 우리는 멀티미디어라고 이야기를 해요. 여러 가지 매체 미디어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 귀에 이 소리 음영파로 전달이 되고 있다는 것을 잘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. 자, 그래서 소리는 이렇게 같은 소리라도 빨리 전달될 수 있고 천천히 전달이 될 수가 있어요. 그러한 예가 뭐냐면 비행기가 이제 이착륙할 때 엔진 소음이 나오잖아요. 소음이 들리는데 이 땅을 짚고 있으면 두루룩 하고 울리는 소리가 금방 들리는 느낌이 오는데, 진동을 느끼는데 소리는 그로부터 몇 초 후에 이렇게 들리게 된다는 거죠. 그러니까 공기를 타고 오는 거하고 땅 표면을 타고 오는 거하고 서로 다른 이 전달 속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. 그래서 비행장 근방에는 분명히 착륙해 가지고 드르륵 하고 소리가 들리는데, 그런데
착륙되는 엔진 소음은 한참 있다가 들리게 되는, 몇 초 있다가 들리게 되는 그런 그 이유가 바로 서로 다른 매질 경로를 따라 가지고 오기 때문에 그렇다,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.